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약학대학 전형 특징과 예상 등급 컷.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죠. 약대는 올해 더군다나 이제 37개 대학에 1763명이 새롭게 신설 전형이 만들어졌고, 그것도 한 명, 두 명을 뽑거나 하나의 대학이 아니라 37개 대학에서 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입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그것도 전년도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원서를 쓰는데 커다란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대 입시를 올바르게 잘 이해하는 것이 약대의 원서를 지원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치대나 한의대나 수의대나 의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일반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에게도 약대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 시간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일부를 정리했어요. 서울권에 있는 학교를 정리했고, 이번 시간에는 3강 2부로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되는 대학들 중에서 경기권에 있는 학교, 충청권에 있는 충북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세종까지 해서 총 6개 정도의 학교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학교는 고려대학교, 세종, 가천대학교, 카톨릭대학교, 한양대 에이카,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 그 다음에 차의과대학 해서 정리하게 되어지는데, 약대에서 학생들이 관심이 되게 집중되어지는 학교들이 바로 여기죠.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 약대는 대부분 대학의 선호도 자체가 의대처럼 서울권부터 시작해서 지방까지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첫 번째는 서울의 최상위권의 대학이죠. 최상위권의 대학이라고 하면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이화여대, 경희대 정도까지가 상위권 대학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지역에 대한 수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권과 경기권에 있는 주요 학교들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각 지역별로 지역인재 전형과 교과 전형이 흩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학교들이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학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고려대 세종도 세계영역 등급학 5, 가천대도 세계영역 등급학 5,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도 세계영역 등급학 5고, 한양대 에리카도 마찬가지죠. 세계영역 등급학 5라는 수능 체제는 사실상 학생들이 생각해보면 조금만 공부하면 다 될 것 같아요. 내가 봤더니 세계영역 등급학 5면 평상시에 어떤 세 과목을 2등급, 2등급, 2등급 정도 맞는 거잖아요. 2등급, 2등급, 2등급 맞는 학생이 수능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하나만 1등급 맞으면 최저 충족되니까 접근성이 상당히 높은 수능 체제죠. 접근성이 높다는 것은 실제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는 의미보다는 한 번쯤 누구라도 다 한 번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 많은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수능 체제가 낮아지게 되어지면 아시죠? 수능 체제가 낮아지면 뭐가 높아져? 수능 체제가 낮아지면 당연히 합격생의 교과 성적이 높아진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대학이 낮아지고 수능 체제가 낮아지면 내신 성적도 낮아지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래 있는 대학들, 예를 들어서 세계영역 등급학 7을 반영하는 제주대학교, 또는 충북대학교, 세계영역 등급학 6을 반영하는 조선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위에 있는 고려대나 가천대나 카톨릭대보다 내신 성적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점수대는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이 대부분 1.25 또는 1.30에서 1.5에서 6 정도의 선택의 폭에서 약대 지원한 학생들이 점수대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약대를 원서를 쓰려고 하면 1.3에서 1.56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약대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1.6, 7, 8로 벗어나게 되어지면 약대 지원할 대학이 사실 별로 많지 않아요. 의대는 내신 성적이 1.7이고 1.8이 되어도 의대를 쓸 수 있는 의대들이 있어요. 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활동역량 중심으로 선발하는 학교들, 그리고 자사고 나가고 영재고 학생들이 지원이 몰리는 지점은 대부분 의대라 하더라도 1.8, 2.1, 2.2 이런 내신 성적이 보여지기 때문에 의대는 그런 성적에도 원서를 쓸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대는 대부분 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몰리는 지점이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대부분 1.3에서 1.56 사이에서 한정적으로 합격권이 형성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78이 벗어나게 되어지면, 78이 벗어나면 사실상 약대 지원이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카톨릭 대학교는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톨릭 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5명을 뽑고,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13명을 선발하게 되어집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올해 신설되어진 전형이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100%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하게 되어지는 3개 영역 등급합이 5고 과탐을 하나를 반영해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은 1단계 배수가 4배수. 배수가 크지 않죠? 배수가 4배수를 둔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카톨릭 대학교를 붙은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나 수능 체제를 많이 충족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면 배수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정도의 수능 체제는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충족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또 붙은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4배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1단계 서류평가 100%의 2단계에서는 면접 30%입니다. 수능 체제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이나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이나 동일하게 수능 체제를 두고 있고, 카톨릭 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반드시 2과목을 진행하셔야 되죠. 서류 다른 과목의 원투나 또는 투투 조합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동일 과목의 원투를 응시하시는 건 안 됩니다. 학생부 반역은 국어, 수학,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 과학, 전 과목 교과를 반영하게 되어지고 석차 등급으로 반영하게 되고요.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재수생들도 3학년 2학기 반영하지 않고 학렬별 가중치 없이 그냥 100%를 반영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카톨릭 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려면 당연히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요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런데 과연 학생들이 나는 내신 성적이 좋으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써야지, 나는 내신 성적이 안 좋으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 학교장 추천의 원서를 써야지 라고 해서 전형을 확연하게 구분짓기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이 카톨릭 대학교 의예과의 전년도 2020년도에 학생부 평균 성적이 1.10이었었거든요. 1.10.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합격생의 내신 성적이 상당히 높아요. 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상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의 전형의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내가 만약에 카톨릭 대학교 약대를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저라면 학교장 추천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 모집 인원이 많으니까. 모집 인원은 13명이야. 그리고 거기다가 충원율이 100%가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결국 23명이 뽑히는 거라고 똑같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충원이 되어진다면 어디로 충원이 되어지냐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빠져나가거나 연세대학교 활동부 수용으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 두 개의 전형이 어떤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역균형 전형의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의 충원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인원도 3배 가까이 되고 충원율도 더 높게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여기가 더 합격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이 전형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디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몰릴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은 두 개 다 1.25 정도의 교과 성적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세계영역 등급학 5라는 수능 체제를 대학에서 설정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이건 결국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면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수능 체제를 충족해 놓으면 학생들이 어떻게 돼? 원서 지원이 쏟아지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수능 체제를 4개 영역 등급학 5로 책정을 해놓게 되면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꺼리죠. 수능 체제가 너무 높으니까. 하지만 3개 영역 등급학 5는 현재 내가 예를 들어서 3개 영역 등급학 6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한 번쯤 열심히 하면 수능에서 5를 맞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3개 영역 등급학 5라는 이 지점은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쏟아지게 하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 정도를 수능 체제로 충족하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십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지금 이제 여기 예상 등급 컷이 없는데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5명을 선발하게 되고 학생부 종합 일반에서 9명을 선발하게 되어져요. 학생부 교과 지역 전형은 추천 전형이고 학생부 교과 100%인데 수능 최저가 세계 영역 등급 합의 5에 과탐 하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종합 100%의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아요. 이 전형은.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문이과 통합에 따라서 반영 교과를 확대했죠. 이게 전체적으로 올해 내신의 반영 교과가 대부분 다 확대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자연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영수 과만 반영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국영수 과사를 다 반영하는 학교들이 많죠. 그 이유가 바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결국 반영 교과가 확대가 되어진 건데 한양대 에리카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을 반영하게 되어지고요. 진로 선택교과에서는 성취도 수준 및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환산 점수를 산출해서 적용하고 재수생들은 3학년 2학기까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반영하며 학년별 반영 비율은 없습니다. 모든 대학이 다 그냥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별 반영 비율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100으로 환산해서 적용을 시키게 되겠죠. 자, 예상 등급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냐면 한양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내신 성적이 약 1.25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어느 정도 될 거냐. 자,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은 의대로 간주를 하게 되어지면 대부분 활동 역량 중심의 자사고나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한양대 에리카죠, 여기는요. 그렇죠? 물론 약대가 본교에 있지 않고 에리카에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 에리카에 자사고나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이 약대 쪽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별로 없다고 봐요. 그렇죠? 자사고나 관학고 영재고 학생들이 약대에 몰려드는 지점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나 이대 정도의 구간까지 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어디가 몰려드냐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몰려드는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적어도 내신 성적이 1.20 이내, 1.17과 같은 1.20 이내 정도의 높은 내신 성적이 나와야만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천대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3명, 학생부 종합 가천의학에서 12명, 농어촌에서 2명, 교육기회에서 3명, 정시에서 15명을 포함해서 총 35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부 교과 60%, 면접 40%, 그리고 수능 이후에 보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세계 영역 등급 합의 5에 두 과목 평균의 절사. 여기 나와 있는 전형의 방법들을 보게 되어지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의 원서를 유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고심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내신 성적을 학생부 교과 100%를 하게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들만 원서를 쓰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서진이 안 몰리죠. 그렇기 때문에 60% 반영하고 면접의 비중을 높였어요. 이러면 내신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이 면접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몰릴 거고 더군다나 이거는 면접을 수능 이후로 밀렸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또 수능 최저에서도 두 개 과목 평균 내는 절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영역 등급합 5는 아주 적정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학생부 종합 가천의 약학은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게 되어지는데 1단계에서는 학생부 1단계에서는 4배수로 서류평가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평가 50에 면접의 50%를 반영하게 되어지고 세계 영역 등급 합의 5, 그 다음에 두 과목 평균 절사를 반영하고요. 학생부 평균 성적에서 보면은 반영 교과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해서 35, 25, 25, 15%를 반영을 하게 되어져요.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 성적을 반영하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 보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가천의 약학 전형은 제가 볼 때는 전형 구분이 별로 없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가천대학교 의대로 비교하면 가천대학교 의대 중에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있고 가천대학교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천의 약학 전형이 있는데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천대학교는 어디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냐면 대부분 활동 역량이 우수한 자사고나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2.2 정도 나오죠.
대신 의대의 학생부 교과는 1.10 정도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지원하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결국은 입시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건데, 가천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특히 약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모집 인원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 수능 최저가 거의 동일하죠. 거의가 아니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지점으로 몰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실제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썼을 때 상위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상위대학, 가천대에서 위로 올라가서 상위대학으로 간다면 대부분 다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이고,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3명 정도밖에 선발하지 않아요. 많은 학생들이 몰리지만 3명밖에 안 붙기 때문에 사실상 내신 성적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도 가천의학학도 내신 성적은 1.50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의대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천대학교 의대, 가천의대 같은 경우는 보통 전년도의 입시 결과가 2.0이나 2.20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약대는 1.50 정도로 비교적 높게 책정하는 이유는 의대, 가천대는 자사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어와. 하지만 약대, 가천대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약대가 의대보다 내신 성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점들이 약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의과대학은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차의과대학이 약대 편입학이었을 때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학교였었거든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차의과대학이 서울 경기권에 흔히 말하면 끝자락에 있는 약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접근성이 좀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쟁률이 많이 몰리는 지점은 상위대학에 몰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한 번쯤 손을 뻗어섰을 때 달동말동한 뭔가 한번 노려보면 붙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지점에 학생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의과대학에서는 실제 올해 2022학년도는 어떤 경쟁률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약대 편입학처럼 높은 경쟁률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는 학교로 보여집니다. 차의과대학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5명,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13명을 선발해요. 그렇죠. 전형의 차이를 보게 되면 학생부 교과는 세계영역 등급합 6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그리고 2과목 평균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세계영역 등급합이 5에 2과목 평균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의 차이가 있고, 이건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이건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전형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대략적인 내신 성적은 교과는 한 1.35,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1.65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맞게끔 학생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차의과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경쟁률에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몰리게 되어지면 결국 내신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약대 원서 지원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의 예상 등급이 나올까 관심을 갖죠. 근데 사실 예상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올까의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출처 근거가 되는 건 결국 경쟁률이거든요. 경쟁률이 얼마나 높냐, 얼마나 낮냐, 얼마나 학생들이 몰렸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학생부의 등급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률을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느 지점으로 학생들이 몰릴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가 이제 5월이나 6월 정도 돼가지고 어느 정도 자료가 정리가 되어지면 각 대학들 전형별로 해서 예상 가능한 실제 경쟁률이 어느 정도로 몰릴지, 또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구간으로 몰릴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북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많지 않으면 학생들의 원서 지원이 기피할 수밖에 없는 그 구간으로 가볍게 볼 수 없는데,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1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미반영하는 학교죠. 그렇죠? 모집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평가 100% 전형이고 세계영역 등급합의 5에 2과목 평균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비교적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100%,
요거는 세계영역 등급합이 7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낮고,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세계영역 등급합이 8이기 때문에 교과보다 수능 최저가 낮아요. 충북대학교는 조금 전에 봤었던 경기권의 대학하고는 다르죠. 그죠?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과 그 다음에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은 지방에서 학생들이 몰려드는 지점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게 형성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충북대 같은 데는 학교들이 물론 서울권에서 내려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충청권 쪽 학생들이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일정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몰려들 가능성, 다시 말하면 내신 성적의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북대학교가 실제로는 경쟁률이 떨어지거나 경쟁률은 비교적 높진 않지만 내신 성적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더군다나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내신 성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적인 내신 성적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1.25 정도. 그쵸?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한 1.15 정도 보고요. 학생부 종합 2 같은 경우는 1.27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충북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충북대학교는 의대에서도 이런 고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었던 것처럼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과는 좀 더 다른 형태로 내신 성적은 높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의 박스권을 형성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낮아질 일도 없고, 그리고 수능 최저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내신 성적은 비교적 높게 형성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은 논술 전형에서 10명을 뽑아요. 학생부 교과에서 6명을 뽑고 지역인재 전형에 5명.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봤을 때는 논술 전형에 뽑는 인원이 가장 많은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 고려대학교 세종은 전년도까지는 적성고사를 보다가 적성고사가 2022학년도가 폐지가 되어지면서 올해부터 논술 전형을 새롭게 신설해서 보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1단계에서 다단계, 5배수. 학생부 교과 100%에 2단계에서 면접 30%를 보고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세계영역 등급합이 5에 과탐 2과목 평균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비교적 높게 책정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역인재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위에 교과 전형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은 대략적으로 1.45에서 1.50 정도의 내신 성적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약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보다 낮은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약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약대의 원서를 쓰시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지냐, 대부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또는 건국대 정도까지의 원서를 쓸 수 있는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대략적으로 1.3, 1.25에서 1.5에서 6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충족이 되어지면 약대로 빨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약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영역 등급합이 5다, 세계영역 등급합이 6이다라는 것은 실제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비율은 30%밖에 되지 않지만 7월이나 8월이나 9월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누구라도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도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고 밑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원서를 쓰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학생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약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1.25 또는 1.3에서 1.5에서 6 정도의 폭에서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고등학교의 유형도 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는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고 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등 다양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 편차폭이 크게 벌어지는데, 약대는 대부분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지점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원서를 쓴단 말이에요.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학교,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정도를 뺀 나머지는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끼리의 경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의 폭이 큰 폭으로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점들이 약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특징들을 이해하시고 원서를 쓰시고, 이런 특징들을 이해하시고 자소서를 쓰시고, 이걸 이해하시고 학생부를 구성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지금 이제 2부를 촬영한 거고요. 다음번에는
경북, 경남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생부 교과와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전남, 전북, 제주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면 약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찍어서 올린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기재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찍어 올렸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의학계열, 약대 대학을 가려고 하면 중요한 게 뭐지? 첫 번째는 교과 성적, 두 번째는 수능 최저, 세 번째는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이거든요. 학생부 기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어떻게 기재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